그런데 15주부터는 예전처럼 낙태죄로 여성과 의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근데 임신 23주 차였던 10대 여학생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지자 이 낙태죄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임신 14주까지는 인공 임신 중절 행위를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임신 14주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여성이 원하면 합법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6세 미만일 때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15주부터는 예전처럼 낙태죄로 여성과 의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24주까지는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 문제 등 이제 사유가 있어야만 임신 중절이 가능하고요. 25주부터는 전부 불법입니다. 결국 낙태죄를 조건부로 처벌하겠다는 건데요. 여성단체 등에서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자신의 몸 상태와 환경,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말은 입법 예고한 법안으로도 사실상 낙태죄 폐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0여 개에 달하는 낙태죄 판결문을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고 실제로 낙태죄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약 80여 개 중에 절반 이상의 사례들이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케이스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임신 23주 차였던 10대 여학생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당시에 의사가 수술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어찌 보면 낙태가 음성적으로 시행되는 환경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태아의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거든요. 10대이기 때문에 양육 환경도 갖춰지지가 않았고 의사한테 원치 않은 임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정부 법안을 보면은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임신 중단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건도 지금 법으로 보면은 불법으로 수술을 안 해도 됐을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낙태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처럼 낙태죄의 존재 자체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지난해 내린 것에도 이런 이유가 사실 컸거든요. 네, 3년 전 의정부지법 판결인데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랑 헤어지자 이 낙태죄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의사한테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고요. 자신이 의뢰해서 낙태를 하게 해놓고 이를 빌미로 돈까지 뜯어내니까 이거는 뭐 자해공갈단이랑 다를 게 뭐냐.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판결문에 담기도 했어요. 낙태를 빌미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낙태한 한 여성의 친구가 낙태죄로 인해서 벌금이 나왔다. 그리고 나는 그걸 방조한 죄로 또 벌금을 받게 됐으니 내가 이 두 벌금을 모두 대신 내주겠다. 그러면은 너한테도 기록이 남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천만 원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결국에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낙태죄 폐지 그리고 낙태죄 유지 모두 이 주장 역시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사실 없는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정부 법안에 맞서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몇 주 차에 낙태를 하든 상관없이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데 그러니까 드물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 낙태죄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32주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 양측 동의하에 수술이 이뤄진 거였는데요. 그런데 임신 32주나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태아가 거의 생명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임신 중절 수술은 사실 불가능해요. 이 사건도 유도분만을 해서 출산을 시킨 다음에 이제 약물로 태아를 숨지게 한 건데 이런 경우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 부분을 권인숙 의원실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권 의원실 측은 이 판결은 매우 극단적인 사례고 이 역시 산모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 이 여성이 본인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판단을 한 거고 형사처벌은 하지 말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이 낙태죄 논란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논쟁해온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지금까지 사회부였습니다.